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5도까지 기온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우산 챙겨주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이번 주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우산천 일대에서 야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되며 장기 침체돼 있던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축제 성과와 함께 최근 상권 현황은 어떤지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7월부터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서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7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이달 15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공공구매 설명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나라장터 입찰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사이의 구매 상담도 진행되는데요. 설명회 참여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강원 중기청과 조달청으로 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돌 2배 적금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적금은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자체가 10만 원을 보태 3년 동안 720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도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디딤돌 적금 온라인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매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다른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또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아동은 지급이 제외되는데요. 수당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10만 원이 매월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를 대표하는 원도심 중 한 곳인 우산동에 최근 야시장이 열리면서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1차 개장을 성황리에 마친 우산천 하이볼 거리 야시장 우산지락의 성과와 함께 오는 8월로 예정된 2차 개장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와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최진영 회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된 우산지락 1차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1차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저희가 4월서부터 사실은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여러 예. 가지 그런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1차 개장 일정이 좀 뒤로 미뤄져 가지고 짧은 홍보 기간에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이틀간 8,0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더위에도 다녀가신 건데요. 이 네. 우산지락이라는 행사명이 네. 재밌습니다. 어떤 네. 의미로 지어진 이름인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네. 이 우산지락 올해 행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 우산지락은 이제 우산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산동에 오시면은 즐거움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저희가 우산지락이라고는 한자어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가지고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보다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자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자어 의미가 있었군요. 네네. 예. 그럼 행사의 배경이 된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전에 우산동이 그런 터미널이 있었던 그런 상권이 아주 활성화된 그런 어떤 동네였는데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많이 좀 퇴락을 하고 많이 쇠퇴를 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 4년의 공사를 거쳐가지고 완공이 된 단계천 부근 공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다시 한번 보다 많은 분들을 좀 우산동으로 모시자, 그리고 우산동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자는 그런 어떤 기획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8,800여 명이 이틀 동안 다녀갔으니까 기획하신 의도대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단계천 복개구간 복원공사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죠. 그럼요. 예, 이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호우 피해까지 겹쳤던 상황이 있었던 만큼 이런 전환을 결정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사 기간 중에 저희가 맞닥뜨렸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거 아마 여기서 생활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너무나 큰 생각보다 좀 많은 어떤 어려움과 피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간들이 더군다나 그 기간에 또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예 특히나 이제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고충은 좀 다른 지역보다 물론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좀 2배, 3배 이상의 그런 어떤 고통, 어려움을 많이 좀 겪고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에 참 편안하게 사용하고 여유롭게 있었던 그런 어떤 주차 부족이 공사 이후에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우리 이 거리를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들에게 좀 많은 불편을 좀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해결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사 기간에 코로나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여름에는 호우 피해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뭐 주차 부족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서요? 도시 재생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우산동 도시 재생이 한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마지막 해이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순기능이 있고 또 반면에 또 보여지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짧은 그런 어떤 기간에 어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결과물을 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근데 앞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원주시와 우산동 주민들이 함께 좋은 방안,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어떤 성과와
숙제, 과제를 같이 이렇게 남겨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우산동 상권이 그래도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하면서 우산지락을 비롯해서 우산천변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인데 상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일단은 행사를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어떤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과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기획했던 부분들이 단순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의 그런 어떤 이 방문을 통해서의 그런 어떤 만족도, 즐거움 이것만을 저희가 기획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평상시에 이 거리를 우산동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 그러한 방법,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같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과적인 면에서는 좀 미비하긴 하지만 저희 우산천 상인회를 비롯한 이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이 보다 많은 노력과 보다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결과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들이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에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네네. 상인분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산지락은 단순한 야시장 행사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든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를 네.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역적 효과나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행사가 열리게 되는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그런 강원도나 원주시에 다시 한번 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우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상인들은 우산천 상인에는 그럼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끝없는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도전, 기획,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시도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냉정하게 우리 시민분들, 우리 방문객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분들의 냉정한 평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원주시만 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때때마다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예. 과연 거기에서 우리 우산지락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메리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나 우리 시민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상인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인분들도 같이 만족을 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함께 제시를 해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는 8월부터는 우산지락 2차 행사가 시작이 되죠. 벌써부터 네네. 기대가 되는데 참여하고 네. 싶은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아마 저희가 올해 2회차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국회 구간이 이제 다 하천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하천을 이용한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방문객들과 함께 이 하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부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자라고 하는 단순히 행사를 열어서 오셔가지고 즐기고 그 즐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하천공사 이 환경에 대해서 이 하천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거주하는 주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 또 방문객들이 함께 그거를 하천을 이용한 기부 행사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차에서는 뭐 거리 노래방 그리고 탱탱볼 경주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2차에서는 하천을 이용한 행사. 그럼 물놀이 비슷한 부분일까요? 약간 그거는 직접 그때 예.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해 주시네요. 가봐야 네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최진영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기조에 맞춰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있죠. 먼저 지역화폐 어떤 개념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인데요. 지역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처음 구매할 때 이 상품권 가격의 5%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 30만 원이 아닌 28만 원 혹은 29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지자체가 정한 할인액으로 자체 발행하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 할인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충당해야 해서 지역의 재정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지역 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원주시가 할인율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흐름에 맞춰서 원주시도 다시 이번 7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고 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경제진흥과 장지원 주무관에게 사업 반응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주사랑 상품권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셔서 월초 발행 개시 후 하루나 이틀 만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행 규모와 구매 지원율을 늘려달라는 민원도 물론 많아서 저희 원주시에서도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원주시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7월부터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구매 지원율을 기존 5%에서 7%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서 혜택을 보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도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16억 원이 지원이 되면서 원주시가 원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또 구매 시 할인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월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늘렸고요. 네. 더 많은 소비자 그리고 많은 사용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할인액인 구매 지원율 역시 기존에 낮췄던 5%에서 다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의 원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 7%의 지원을 받아서 46만 5천 원에 이 50만 원어치의 원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현금 기능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인 만큼 소비가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에서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지역 상품권 앱인 착을 통해서 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구매가 열리면 하루 만에 구매가 마감되는데요. 네. 원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팁과 또 구매 방법에 관해서 원주시 경제진흥과 장주원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소매점이 가장 많습니다. 소매점. 전통시장, 편의점 이런데 마트 이런 데죠. 구매 방법은 원주사랑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에서 원주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여기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에 가령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보통 하루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오후라든가 조금 이제 약간 그 처음에 러쉬가 좀 끝났을 때를 해가지고 늦지 않게, 물론 이제 너무 늦으면 또 안 되겠지만 늦지 않게 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로 지역의 골목 상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원주시도 원주사랑 상품권 할인액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소식이죠. 지역 농가와 협력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직매장이 평창에서 운영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현재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 중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하여 평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유통하며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4호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매장을 찾는 손님은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지역 농업인들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각 매장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21년에 12월 평창 자연휴게소 위치한 1호점을 열었고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주 찾는 매장입니다. 저녁 장보는 휴게소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지역 내 밀착형 매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2호점은 대관령 하스카프, 스무디, 평창, 자 스무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와 진부면의 엘렌커피 원두를 사용한 고품질 아메리카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매장이고요. 평창군 용평면 소재 3호점은 가장 최근에 새로 문을 연 매장인데요. 네.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4호점은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상가내에 위치하고 리조트 내 이용객을 위한 특판 행사가 진행 예정이며 관광객과 행사, 포럼 참석자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답례 품꾸러미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관령 마을휴게소에도 5호점이 2025년 하반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새로 짓는 6호점은 2026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호점까지 목표가 되어 있네요. 네.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은 평창군이 관내 교량 보수를 마무리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네, 평창군은 시설물 안전법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교량은 4개소 있는데요.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이목정 2교, 진부면 소명리에 호명 2교와 호명 3교,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 4교입니다. 평창군은 콘크리트 단면을 보수하고 신축, 이은 방치를 교체하는 등 교량 통행 안전성,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교량 보수를 실시했고요. 예. 앞으로도 교량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보수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보수공사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다리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도 주민 안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평창군과 대관령면 자율방재단이 집중호우 대비에 나섰다고요? 네, 평창군은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관령면 방재단과 함께 시가지 내 주요 배수로와 빗물바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비 작업에는 대관령 면사무소 직원, 지역 방재단원 등 15명이 참석해 관내 저지대와 침수 우려 지역 우수관로, 빗물바지, 배수구 등에 쌓인 포사 및 쓰레기 제거에 나섰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 막힘 여부 점검과 함께 빗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작업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방재단과 협력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습적인 호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예비 농업인을 위한 2025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교육이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첫 발을 내딛는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10주간 43시간에 걸쳐 진행되고요. 농촌의 이해, 밭작물 재배 기술, 사과 재배 기술, 자두 체리 재배 기술, 로컬푸드의 이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고요. 7월 18일에 교육 대상자 선정을 문자로 개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평창군에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질 높은 수준의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을 맡고 있는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